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중훈입니다. 주역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시리즈. 지난번에 이번 주부터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 이런 글자를 보실 텐데 정법의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왜 이렇게 정법의 인문학이라고 제가 글을 써 놓았냐 하면,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 해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정법, 이 정법이란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살아 당시에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불교에 관련된 글을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도 써놨습니다. 부처님 살아 당시에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중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이 깨달은 내용대로 중도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 나게끔 수행하는 것, 그런 걸 다 이교도로 표현했습니다. 이교도를 표현하고, 이교도로 말을 하고, 그러니 나를 무조건 따르라. 그래서 이제 정법을 따르는 것만이 나의 깨달음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문학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인문학이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쓰임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강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현대에 생활하는데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그래서 저는 정법의 인문학을 따줄까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늘 주역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주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경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역경. 이제 왜 그러냐면 유교의 유교의 우리가 경전이라고 말한다면 불교는 84,000 경전이 있잖아요. 성경도 무슨 복음 나오듯이 유교도 우리가 주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하면 사서상경이라 하거든요. 사서상경.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서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논어구, 그 다음 이제 중용, 대학,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명자가 있잖아요. 명자가 있고, 상경은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요 역경이 바로 요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주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주역이라 할 때 이 역이란 말이 뭐냐라고 보면 한문을 쓰면 이거거든요. 이거는 얼핏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일자와 달월자, 즉 날이 가고 달이 간다. 해가 길면 이제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달이 차면 달이 또 기울어지잖아요. 그 참 변화를 원리거든요. 변화한다. 즉 역은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다 라고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상은 시시때 또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니까 바뀌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처세를 할 건가, 어떻게 내가 행동할 건가, 그러면 어떤 지침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침서가 바로 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역이 언제 완성됐냐? 주나라 시대, 중국의 주나라의 시대에 완성이 됐다 해가지고 주나라의 역이다 해서 이제 주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역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보면 통상 네 분을 통상 언급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중국의 전설의 인물 복희씨가
이제 맨 처음에 괴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괴를 그렸다. 어떻게 그러냐? 세상에는 우리가 양과 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과 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거북의 뭐 다리 모양이라든지 거북의 껍질 보고 뭐 글을 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을 이렇게 길게 한 짝대기 한 개를 껐다. 음을 이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껐다. 이렇게 괴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괴를 어떻게 복희씨가 그랬냐고 보니까 여기 두 개잖아요, 그렇죠? 양은 요거 두 개를 꽂고, 이 중에서 이제 괴를 그릴 때는 세 가지, 우리 태극기도 보면 뭐 이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의 핵을 갖고 뭐라고 표현해, 세 글자로 표현하나요? 뭐 세 개를 만들었다, 행생을. 그러니까 요걸 갖고 세 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을 갖고 세 개 만들면 요렇게, 그럼 세 개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양과 음을, 요거는 이제 양만 있고 요거는 음만 있는데, 그러면 양, 음은 두 개 다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요렇게 있다면 요 글자가 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건데 이렇게 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양 세 개, 요것도 양 세 개 하나. 이제 양 두 개 하나. 여기도 양, 양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요렇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양과 음으로서 양 두 개, 하나는 이렇게 더 이상 조합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반대로 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세 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과 음을 개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수학을 배우면 예의삼성, 즉 8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8개를 그려보면 이렇게 4개가 나오고 똑같이 되겠죠, 요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이제 요 양이 가운데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요 양이 이 끝에 올 수도 있고, 맨날에. 그러면 요거는 음으로만 돼 있고, 여기까지는 음이 두 개, 양이 하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복희 씨가 개를 그렸다. 그러면 개를 그렸으면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름을 이제 복희 씨가 당시에 천지 사물을 보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을 개의 이제 상이라 하는데, 개상, 형상을 그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복희 씨는 이렇게 그려놓고 개에다가 뭔가 모르게 이제 무엇을 대변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대변은 뭐를 할 건가 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뭐를 봤냐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따져보면 지수화풍 말이 있잖아요. 지수화풍이 있다. 세상의 물질의 구성 요소를 지수화풍으로 됐다. 지는 땅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바람은 풍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으로 이렇게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도 보면 뭐 예수님이 흙을 물로 반죽을 해서 입김으로 불어서 사람을 나와 닮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아담은 그렇게 만들었고, 이브는 아담의 뼈를 빼서 뭐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최초에는 이와 같이 흙을 갖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도 흙은 지, 그다음 물은 입김,
또 플러스 했다면 다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동양에서는 기본 활성화를 하는데 복귀식은 여기에다가 네 가지 요소를 좀 뭐를 더 붙였냐면,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땅에 반대하는 뭐냐면 하늘을 받겠죠. 그렇죠? 우리 하늘을 또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복귀식가 또 둘러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항상 주위에 뭐 산이 있겠죠. 그죠? 산. 산. 또 뭐가 있다고 봤겠어요? 봤냐면, 물이 잠긴 연못, 호수, 그런 거 봤겠죠. 그래서 연못을 봤다. 연못을 봤다. 그 다음 또 뭐를 봤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자연이 보면 번개도 붕동붕 쳤겠죠. 그쵸? 그래서 번개도 봤다. 내랑은 번개친. 번개를 봤겠죠.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제 총 몇 개가 더해졌나요? 하늘과 연못과 산과 이 네가 번개가 친 거. 요거 네 개.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상은 8개의 구성 요소로 됐다. 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복실은. 그럼 그럼 이렇게 천지 산물이 이렇게 8개면 요걸 어디에 끼워 맞춰줘야 될까요? 그래서 복귀실은 이걸 갖고 뭐라고 이제 배합을 했냐면, 짝대기 세 개를 여기 나오는 한누를 봤어요. 짝대기 세 개 요거를 한누를 봤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이 하나 새로 생긴 걸 요거를 뭐로 봤냐면 연못으로 봤습니다. 연못을 택으로 봤다라고. 그 다음 이제 또 양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뭐로 봤냐면 여기 나오는 불로 봤습니다. 불로 봤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오는 거를 뭘로 하면 이 바람으로 봤습니다. 풍으로 봤다. 그 다음 끝으로 가볼까. 이제 아까 끝으로 요거는 이제 음으로 이루어진 거를 여기 나오는 땅으로 봤다. 그 다음 여기 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본 걸 아까 말한 요거 요거로 산으로 봤다.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땅 위에 하늘이 있으면 우리가 산의 주위에 이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땅 이 하늘이니까 양의 기운이니까 요거를 산으로 봐줘.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요거는 보면 땅 속에 하늘이 양의 기운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과 땅 사이에 이 양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해서 요거는 이제 물로 봤어요. 물로 봤다. 그 다음 이제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거는 표시가 다 됐죠. 그죠? 대리지풍. 그 다음 이제 요게 나오는 게 땅 속에 양의 기운이 꿈틀꿈틀 된다 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보고 싶냐, 지진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진으로 봤습니다. 번개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말한 첫 번째 저자 복귀씨가 이렇게 개성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하고 싶은 거는 요거 하늘, 연못, 불은 요 순서는 맞는데, 그 다음 이제 물론 양이 2개지만, 여기 음이 1개지만, 순서는 주역에서는 여기 바람은 음으로 보고, 번개에는 불빛이 있다 해가지고 양으로 보거든요. 양으로 본다. 바로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뜻은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또
이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름. 뭐 애가 나오면 무슨 이름을 짓듯이 요게 의미는 이거지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개를 뭐라고 하냐면 건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습니까? 뭐 근곤일치 건을 요거를 하나를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 근데 택은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태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세 번째 이건 둘은 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똑같이 요거를 봤었을 때 이제 풍은 뭐라고 이름 줬냐면 손이라고 이름 줬고요. 그 다음 내는 뭐라고 이름 적어줬냐면 진을, 수는 요거 이름 뭐라고 적었냐면 뜻은 이거지만 이름은 감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산은 간으로 이름 적어줬고 진은 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리, 손진, 감가는 이제 잘 안 들어보셨는데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라고. 이게 이제 복희 씨가 처음 지어줬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8개거든요. 8개. 여기 나오는 이제 8개다. 8개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복희 씨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괴상을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련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준날에 문왕이 있는데 문왕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따지면 8개지만 64개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왜 60은? 요 8개인데 2개를 만약에 이 글자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이면 맨 가까운 게 1000 되겠죠. 2개를 글자를 뽑는다면 8개 중에 한 번만 사용하는, 한 번만 사용해, 2번만 사용하는 경우, 한 번만 사용, 여기 8개니까 또 한 번 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번만 사용한다면 맨 처음에 가까운 게 천천히 되겠죠. 그럼 하나 되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천택, 천화, 천풍, 천뇌, 천수 이렇게 되겠고, 택도 만약에 택천, 택풍 이렇게 쭉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 곱하기 8은 바로 64개가 나온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개를 그리고 내려오고, 설명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2개로 겹쳐 놓은 거를 이제 계명이라는데, 요 계명을 서로 의미가 뜻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개사, 말삼사자라고 해서 개사라고 하고, 요거 하나하나 글자를, 이걸 하나하나 글자를 효라 그러거든요. 효에 관계된 설명을 이제 말씀사자 붙여서 효사라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계사는 누가 지었냐면 아까 말했는데 주의 문왕이 지어졌다고, 효사는 문왕의 아들 주공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이것을 의미하는 괴의 명을 의미하는 걸 문왕이 지어줬는데, 이때 괴가 형성됐을 때 요 하나하나 효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 봤었을 때 그 의미를 지은 게 바로 주공이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요 계사와 효사를 읽는데 주간본에 옛날에 종이 없으니까 주간본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이 주역이 어떻게 보면 공자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을 다루는데 그게 10가지는 되는데 그게 10익이랍니다. 10익. 10가지 날개를 다뤄줬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역이라 하면 요거 문왕이 선 계사, 주공이 선 효사, 공자가 선 10익, 요걸 합해서 이제
주역 또는 역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주역이 점살수, 점성, 점치는 데 활용했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요 계명, 괴사 요까지가 어떤 점을 치는데 활용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점치러 갈 때 사주팔자도 좋지만 우리가 타로 점을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타로 점이 이제 왜 맞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누가 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기 전에 누가 갑들이 얘기를 했다. 그럼 좀 이따 갑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야 당신이 양반 되기 틀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그것처럼 타로가 어떤 뽑았을 때 그게 신기하게 미래 일이 등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점을 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8개, 요 순서대로 1, 2, 3, 이제 제가 참고로 아까 말했을 때 여기가 순서가 주역에서는 여기 4번이고, 여기 5, 6, 7, 이제 8,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 주사위 팔면체 있으면, 팔면체 주사위로 1, 2부터 8번 쓴다든지 아니면 하토 같은데 1번부터 8번까지 해놓고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뽑으면 맨 위에 첫 번째 뽑은 걸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뽑은 걸 외워놓고 뽑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천이 2개 모였다. 그러면 이제 걔 이름은 물론 중천김인데 천이 2개 모였다 해서 중천 그건 중천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하늘이 2개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타로도 뽑으면 그림 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점을 치는데 활용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호요사, 호요에 관계된 설명해내는 부분은 제가 읽어보니까 생활의 하나의 지침서로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해원 생각책을 쓸 때도 어떤 얘기냐면 3가지 조건을 갖춰졌을 때 사업을 시작하라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늘의 시기, 천은 시기를 의미를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기, 하늘이 정해진 시간에 사업을 해라. 아무 때나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지는 뭐냐면 장소가 정해졌을 때 사업을 할 때 아무나 하잖아요. 그 다음 인은 당신이 혼자 하려고 하지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업을 해라. 그게 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역에 요 효사에 나오거든요. 그런 일반적으로 사무의 지침서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어떤 게 뽑았을 때 이렇게 천이 2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과 바람이 불이 같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첫째 뽑으니까 수고, 두 번째 뽑으니까 불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일진이 만약에 뽑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해온 컨설팅 연구소에서 올린 거하고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차이점 발견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이했을 때 오늘의 만약에 운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풀이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나온 효사는 사무의 지침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이제 64번을 걸쳐서 하는 점을 뽑았을 때 오늘의 전개 쉽게 말해서 개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사무의 지침서 관련된 효사 부분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뭐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불교의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시리즈 참과 같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기운이 나서 더 알차게 영상 올릴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더 풍부해질 겁니다. 어떤 것들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모르면 그 답을 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면 쉽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했었을 때 이거 어떤 식으로 해체해 나갈 건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주로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주로 이제 효사 부분, 물론 점성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